안녕하십니까. 빛거울전기학원의 신민재 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전기기기 1장 증류기 지금 수업을 진행할 텐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은 우리 전기자의 슬롯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때 그 전기자에 담겨있는 우리 전기자 권서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종종 잘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숙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전기자 권서법이 뭐냐, 자 봅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좌가 있다 가정합시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우리 발전기의 종류에서 직류 발전기가 하는 역할의 종류들을 배웠죠. 각각의 종류들을 배웠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한번 공부하면서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여기를 철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렇게 N극과 S극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한다면, 여기 철심에 이런 식으로 도체라는 권선을 감은다고 했죠. 그때 여기에다 전류를 인가시켜주면 그걸 우리가 앞으로 계자라고 한다고 했죠. 그때 계자가 하는 역할은 반드시 뭐 한다 여러분들? 자속이 발생시킨다. 그리고 그때 요 자속을 통해 가지고 이 계자 철심 안에 이렇게 원형 실린더 형태처럼 생기겠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원형 실린더 형태처럼 이렇게 생기겠다고 했죠. 그때 얘를 우리가 뭐라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전기자를 한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가 이 전기자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 전기사 표면에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생긴 게 있다고 했죠. 요걸 우리가 뭐라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슬롯이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요 슬롯에다가 반드시 뭘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도체라는 구리박대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감는다고 했죠. 그때 이 감는 방법을 우리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권서법이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하셔야 될 권서법 중에 뭐가 있냐,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공부하실 게 고상권이 있습니다. 고상권. 자, 고상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뭐가 있냐면 환상권이라고 있습니다. 일단 고상권과 환상권이 있는데, 일단 다른 규제 같은 걸 한번 비교해 보시게 되면 이 권상권은 두 개의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서로 비교되는 개념이지 반대되는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 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고상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환상권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우리는 환상권을 쓰지 않고 반드시 무슨 걸 쓴다 여러분들? 고상권을 쓴다. 그럼 고상권이 뭐고 환상권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일단 이 전기자 공선을 따로 한 번만 그림 그려볼게요. 먼저 우리가 환상권부터 한번 그림 그려볼까요? 우리가 환상권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환상권이 전기자가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제가 전기자 표면에 이렇게 슬롯을 파가지고 도체하는 걸 집어넣는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먼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슬롯에다가 구리박대라는 도체를 집어넣어요. 표면에요. 여기까지 잘 보이시죠? 그리고 이 환상권은 마지막에 이 전기자를 안쪽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다시 이런 쪽으로 다시 안쪽으로 파서 다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겉에를 감아서 다시 안쪽으로 파서 이런 식으로 감아요. 그러면 이 환상권을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이 전기자가 돌아가면 요 주변에 끝에 있는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자속을 잘 끊지만 요 안쪽에 있는 도체는 자속을 잘 끊을까 못 끊을까? 못 끊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상권을 가격 대비에 비해 그렇게 많이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그러면 이 고상권의 개념은 뭐냐? 이 고상권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기자가 있다고 하지 않다면, 전기자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지 않다면 이 고상권은요, 말 그대로 이런 식으로 구리박대랑 도체를 집어넣어서 이런 식으로 표면에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리가 계속 감아 나가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얘는 표면에 감다가 안으로 집어넣어서 다시 가고, 얘는 반드시 표면으로만 우리가 도체가 감겨져 있는 방식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고상권이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돌아가는 족족 자속을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경제성을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환상권보다는 누가 더 좋다 여러분들? 고상권이 더 좋다.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까? 두 번째 우리가 뭐가 있냐 여러분들? 계로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패로권. 자, 패로권.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냐 여러분들? 계로권이 있다. 패로권과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계로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 마찬가지로 먼저 제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는 패로권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 우리가 계로권이라는 게 있다. 일단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로권은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들? 패로권을 사용합니다.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그러면 패로권과 계로권의 차이점이 뭐냐?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그냥 제가 조건을 한번 줘볼게요. 우리가 사극이면서 도체 수가 120개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도체 수가 120개니까 요 도체 하나당 나오는 전압은 1V인 거죠.
그러면 전체 몇 볼트 나온다는 소리죠? 120볼트가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온다는 상황에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저희가 사극이라고 했죠. 그러면 사극이면 계좌 한번 그림 그려보게. 여기가 N극. 자, 그 다음 여기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S극이라고 봅시다. 여기도 똑같이 우리가 N극. 자, 그리고 여기도 우리가 뭐라 보자? S극 이렇게 보자고. 그리고 여기 안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기자가 이렇게 들어있겠죠.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저번에 했던 거 기억날까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저번에 정리산 찍을 때도 우리가 복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계좌가 몇 개죠? 지금 극이 몇 개죠? 4개죠? 그래서 우리가 극을 표시할 때는 극수를 우리가 항상 P로 표시한다고 했죠. P는 우리가 몇 극이죠, 여러분? 총 4극입니다. 그러면 극수가 4극이라는 건 중성축이 몇 개 있다는 소리야? 2개 있다는 소리야. 그러면 항상 이 중성축이라는 거는 N극과 S극의 정중앙무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성축이 형성이 되겠네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항상 뭐가 되어서 여러분들 중성축이 형성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전기자에 우리가 표면에 이런 식으로 슬롯이 막 감겨져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전체 이 감겨진 도체수가 몇 개라고 했죠? 120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현재 120볼트를 다 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이 도체 하나당은 1볼트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패러권으로 가게 되면 요 한 다발을 한 번에 120번을 감아가지고 대략 몇 볼트씩 30볼트씩 몇 개를요? 4개를 얻을 수 있는 권선을 우리가 패러권이라고요. 쉽게 말하면요. 지금 극이 몇 개니까 120이니까 얘를 살아 놔둬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30볼트씩을 몇 개를 얻을 수 있다는 소리죠? 4개씩 얻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이 패러권이라는 건 뭐냐면 구리막대랑 도체를 한 다발이 있으면 그 한 다발을 전체로 감아서 30볼트씩 4개를 바로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계로권으로 감게 되면 서로 다른 다발을 가지고 4개를 가지고 하나씩 감아서 30볼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감아서 30볼트 4개를 얻는 게 더 편한 거죠. 무슨 말인지 됐어요? 그럼 또 하나 더 이렇게라도 설명을 들어볼까요? 우리가 반드시 정류자 앞에, 전기자 앞에 같이 연결되는 게 정류자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정류자 정면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절연물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식으로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정류자 정면이라 한번 봐보시자고. 그럼 만약에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렇게 계로권으로 감잖아요. 그럼 얘는 한 다발이 아니고 이렇게 서로 다른 각기의 다발들 4가지를 이용해가지고 한 번씩 감아서 30볼트씩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인 거죠? 얘는 여기로 왔다가 다시 지가 이렇게 들어가야 돼. 여기도 갔다가 다시 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도 다시 갔다가 다시 지 쪽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한 다발씩 하나씩 얻는 거죠. 근데 패러권 아까 뭐라고 했죠? 120개를 이용해서 한 다발로 30볼트를 4개를 한 번에 얻을 수가 있다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던 이 도체가요, 지금은 이렇게 가버린 거죠. 다른 도체로. 또 다른 정류자로 이런 식으로 같이 이어서 계속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중에는 하나의 뭘 그리게 되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뭐라고 여러분들? 패회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패회로의 패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계로권을 쓰지 않고 패러권을 쓰는 게 더 간편하다 이건 거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 패러권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자, 세 번째로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2층권이라는 게 있고 2층권,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단층권이라는 게 있다. 2층권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다 여러분들? 단층권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2층권과 단층권을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단층권을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뭐 사용한다? 2층권을 또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이 2층권과 단층권의 개념이 뭐냐? 아까 이 전기자 표면에는 반드시 뭐가 존재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슬롯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럼 이 슬롯을 제가 한번 크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그냥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슬롯이 이렇게 딱 가정합시다. 지금 일부러 제가 크게 그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건 잘 배워야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착각하고 계시는 게 그러면 단층권은 뭐냐면 이렇게 요 슬롯 안에 이렇게 도체가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우리가 단층권이야. 그럼 여러분들 도체가 하나 들어가 있죠. 그럼 당연히 도체가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이 도체를 통해서 기전력이 나오죠. 그럼 그 기전력도 몇 볼트 나와? 1볼트가 나온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근데 2층권 같은 경우에는 요 슬롯에다가 이런 식으로 도체를 우리가 2개를 집어넣은 게 뭐다 여러분들? 2층권이야.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도 기전력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단층권과 2층권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기전력이 높아? 2층권이 높아. 그래서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본다면 단층권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는 뭐 사용한다 여러분들? 2층권을 사용한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또 몇 개 제가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2층권이라는 건요. 요 슬롯 안에 무조건 도체가 2개 들어간다고 해서 2층권이 아닙니다. 제가 전기
기기 전공자거든요. 제가 이거 실제로 감아봤는데 이 슬롯 안에는요 도체가 이런 식으로 짝수식으로 들어요. 짝수로. 그럼 이렇게 4개가 들어가죠? 그럼 이 4개가 들어가도 2층권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 2층권이라고 구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 지금 이 도체가 4개죠? 그럼 이 짝수니까 얘를 정확히 반 땅으로 쪼개보세요. 그러면 크게 하나 둘 층을 구성하고 있고 그때 이 아래에 있는 층을 우리가 하층이라 그래요. 하층. 아래에 있는 걸 뭐라 한다 여러분들? 하층. 그리고 위쪽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층. 이런 표시를 씁니다. 그래서 무조건 도체가 2개 있다고 해서 무조건 2층권이 아니고 도체는 반드시 슬롯에 짝수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짝수에 맞게 4개가 들어가 있다? 그럼 2개씩 쪼개서 크게 2층권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를 뭐라 부른다? 하층. 그 다음 위쪽을 뭐라 부르는 여러분들? 상층이라고 부르죠. 그럼 만약에 도체를 6개 집어넣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6개 집어넣는다는 가정한다면 3개씩 쪼개가지고 2층권이라 보고 그때 그 3개 아래는 걸 하층, 위쪽을 뭐라고 해? 상층이라 그래. 그리고 제가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기기 문제를 거의 10년 가까이 풀어본 사람인데요. 제가 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우리가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전기자의 감기인 도체수가 전기자의 감기인 도체수가 24개다. 24개다. 이때 2층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류자 편수는 물어본 거야.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들 실제로 관련도 문제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걸 갑자기 뜬금없이 왜 했냐? 일단 우리가 복수하는 김에 또 제가 몇 개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거 적은 거야. 봅시다. 현재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뭐 구하라고 있죠? 정류자 편수를 구하라고 있네. 그럼 이 정류자 편수를 표시할 때는 우리가 KS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때 이 KS 구하는 공식 저번에 공부하셨죠? 이 KS는 우리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2분의 요인은 뭐죠 여러분들? 1코일에 2도체라고 했죠. 그때 2라고 말씀드렸고 여기에 뉴가 들어가. 뉴는 슬롯 땅 도체 수죠. 슬롯에 들어가는 도체 수죠. 그다음에 곱하기 여기가 뭐죠 여러분들? 전 슬롯 수잖아요.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전 슬롯 수. 그죠? 그러면 슬롯 땅 들어간 도체 수니까 현재 얘는 몇 층권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보시면 2층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네요. 맞죠? 그럼 2층권이니까 현재 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네요. 그럼 2층권이고 그러면 도체 수가 12개니까 여기 분명히 도체가 이렇게 2개씩 들어갈 거야. 그러면 총 슬롯이 몇 개 필요한 거죠? 12개가 필요한 거죠. 누가 봐도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류자 편수를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체 슬롯이 몇 개라는 소리죠 여러분들? 전체 슬롯은 몇 개? 12개죠? 여기 12개니까요. 그리고 요 뉴는요. 슬롯 땅 들어간 도체수 몇 개? 하나, 2개죠. 그럼 몇 개 들어간가? 여기가 2 들어가죠. 그러면 정류자 편수는 총 몇 개라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정류자 편수는 몇 개? 12개인 거죠.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과거 옛날에 나왔던 문제야. 지금은 당연히 이 문제는 잘 나오지 않겠죠. 근데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요거를 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여기서 이 정류자 편수가 12개라 한 것은 12로 끝나는 게 2개가 있다는 소리야. 여러분들 12로 끝나는 게 뭐뭐 있을까? 숫자가 12로 끝나는 게 있다. 뭐가 있을까? 자, 첫 번째야. 우리가 첫 번째로 따지면 12로 끝나는 건 우리가 뭐죠 여러분들? 요거 있죠. 도체수죠. 도체수가 보면 여러분들 몇 개라고 했죠? 24개라고 했죠?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뭐죠? 한 번 감을 때는 몇 개 필요하는 소리야? 12개죠. 왜냐면 이거 기억나세요? 자, 우리가 요 그림 제가 그려드렸잖아요. 지금 요거를 제가 한 번 감은 거죠. 우리가 1코일이라고 하잖아요. 코일, 권수라고 하죠. 근데 도체수는 몇 개 들어가죠? 하나, 2개 들어가죠. 그럼 몇 도체 여러분들? 2도체잖아요. 그럼 현재 도체수가 몇 개라는 소리죠? 2도체라는 24개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전체로 감아있는 이 코일 개수는 몇 개라는 소리죠? 12개잖아. 그러면 정류자 편수는 반드시 또 누구랑 같다는 소리야? 도체수 12개랑 또 같다는 소리죠. 근데 12개가 또 있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요거잖아요. 12인 거죠. 요 12가 뭐죠 여러분들? 이 12가 뭐예요? 총 슬롯수죠. 그래서 이렇게 한 얘도 12인 거죠? 그럼 이거 한번 말로 적어볼까? 자, 갑시다. 정말 중요한 거야. 일단 정류자 편수 있죠. 정류자 편수. 자, 항상 문제 풀 때 이렇게 바로 풀어요. 정류자 편수.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12개는 뭐야? 총 도체수. 총 코일 할까요? 총 코일수 할게요. 총 코일수. 총 코일수. 그 다음 또 뭐가 12개야? 총 뭐야 여러분들? 슬롯수. 총 슬롯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요거는 정말 꿀팁이야.
제가 이걸 왜 강조한지 아세요? 우리 동기기 때 이렇게 물어봐. 정류자 편수를 지면서 총 도체수가 몇 개입니까? 총 슬롯수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 이번에 나온 동기기 문제 중에 이렇게 물어봤다고. 정류자 편수가 48개래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우리가 총 슬롯수를 구하세요. 그럼 정답 몇 개야? 48인 거야. 계산기 때릴 필요도 없다. 알겠죠, 여러분들? 일단 여러분들 요 공식은요. 공식이라기보다는 요거는 센스죠. 이런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기자 권선을 갚는 권선수는 우리가 일단 크게 보면은 세 가지 있다. 자, 가자. 첫 번째 뭐 있어요, 여러분들? 고상권. 그 다음 두 번째 뭐 있다? 패력권. 마지막 세 번째 뭐 있다, 여러분들? 이층권. 이렇게 각각의 개념을 좀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팁 있죠? 정류자 평수, 그 다음에 총 코일수, 그 다음에 뭐랑 똑같다, 여러분들? 총 슬롯수랑 전부 다 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정말 문제 푸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 근데 요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네. 뭐냐면 우리가 이제는 비교되는 게 중권과 그 다음에 뭐 있다, 여러분들? 파권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권과 파권은 둘 다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둘 다 시험 내용을 반드시 킵해서 공부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중권과 파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이해를 하시고 좀 노력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권과 파권이 어떻게 관계있는지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한번 봐볼까요, 이제? 자, 봐봅시다, 이제. 그럼 이 중권과 파권은 우리가 어떻게 생겨있냐? 일단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가 N극이라 할까요? 간단하게. 여기가 N극. 자, 여기가 S극. 자, 여기가 N극이라 봅시다. 자, 여기가 S극이라 보시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우리가 전기자가 있다 가정하자고. 그리고 여기 안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류자가 이렇게 있겠죠? 정류자가 이렇게 다 가정하자고. 정류자 편, 이런 식으로 다 가정하자고. 알겠죠? 그럼 먼저 중권이 어떤 형태로 간단하게 관계되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 일단 요 중권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여기에 도체수가 들어갔다고 가정합시다. 도체수가요, 먼저요. 아시겠죠? 먼저. 그러면 이 도체수가요, 이제는 어디로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S극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다시 얘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가요. 이 정류자 편수로. 그리고 이 정류자 편수로 와서 얘가 다시 나와서 이 이웃하는 슬롯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얘가 들어와서 다시 일로 나가서 얘가 이렇게 와.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또 얘가 어떻게 와요? 이렇게 와서 다시 얘가 감겨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와서 한쪽으로 이웃해서 밀려간다고 해서 중첩이 돼서 밀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중첩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권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파권 있어요, 여러분들. 파권. 한번 파권 볼까? 파권은요, 이겁니다.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고 여기가 N극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S극이라 보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기자가 있고 그 표면에 우리가 정류자가 이런 식으로 있다 가정합시다. 그래서 절연물로 이렇게 채우고 본다면 이렇게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파권은 뭐냐? 일단 처음에는요, 잘 보세요. 처음에 있던 이 N극의 도체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웃하는 다른 극으로 S극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아까 중권은 얘가 다시 일로 들어갔죠. 그리고 다시 이웃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얘는 절대 그러지 않고 얘는 여기서 다시 N극으로 다른 극으로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시 얘는 어디로 가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다 여러분들 S극으로 들어가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가 1번이면 얘가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2번이죠. 그럼 다시 2번 했다가 이웃하는 정류자 들어간 게 아니고 다시 얘가 옆으로 와서 3번으로 가는 거야. 다시 해서 와서 몇 번으로 가는 거야? 4번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 얘가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5번으로 가는 거죠. 그럼 다시 얘가 또 들어가는 거야? 이웃해서 여러분들 6으로. 그러게 있는 몇이에요, 여러분들? 7번으로. 다시 여기가 이웃해서 8번으로. 이런 식으로 옆에서 감기는 거죠. 이게 옆으로 우리가 파도방처럼 생긴다고 해서 우리가 얘를 파권이라고 해요. 파권. 그러면 우리가 일단 간단하게 제가 중권 좀 그림을 그려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얘를 정류자 편을 우리가 1번, 2번, 3번이 난다면 이 정류자를 한번 쪼개볼게요. 이 정류자를 한번 쪼개보면 자, 이 정류자를 한번 쪼개보면 우리가 이 정류자 편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자,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정류자 편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우리가 절연물로 한번 채워보자고. 절연물, 얘도 절연물, 얘도 뭐다 여러분들? 절연물.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이게 몇 번?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해본다면 얘를 감아보잖아요. 얘가 이렇게 되세요. 얘가 이렇게 갈 거야.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서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아까 바로 이웃하는 각오를 한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거야.
그럼 얘도 똑같이 이웃한 가서 이런 식으로 중첩이 돼서 밀려간다고 해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해요, 여러분들? 중권이라고 그런다고, 중권. 알겠죠? 그럼 이렇게 중권과 파권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겼다고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 중권과 파권을 좀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실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제가 크게 한번 설명 드려볼게요. 일단 우리가 극이 사극이 있다 볼까? 사극. 그 다음에 우리가 총 슬로스라고 할까요? 총 슬로스야. 총 슬로스가 우리가 12개가 있다고 보자. 알겠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제? 자, 봅시다. 극이 사극이라 했죠? 그러면, 자, 이렇게 극이 4개가 이렇게 있답니다. 자, 여기도 극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4개가 있대. 여기가 N극. 자, 여기가 N극. 여기가 N극. 자, 여기가 S극. 여기도 S극이래요. 그럼 여기 안에 이런 식으로 뭐가 존재하겠어요, 여러분들? 전기자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겠죠. 그리고 그 겉 표면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가 존재하겠어요, 여러분들? 브러쉬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브러쉬야. 자, 해보자. 여기가 이렇게. 자, 여기가 이런 식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 자, 봅시다. 얘가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 정리합표는 1번이라 할게요. 1번. 자, 1번. 그리고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3번. 자, 여기가 4번이라 할게요. 4번. 그 다음에 여기가 5번. 여기가, 자, 6번. 자, 여기가 6번. 그 다음에 여기가 7번이라 보자. 7번. 7번. 그 다음 여기가 8번. 여기가 9번. 그 다음에 여기가 10번. 자, 그 다음에 여기가 11번. 그 다음 여기가 12번이라고 보자고. 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사극에 그 다음에 몇이라겠죠? 총 슬롯수가 12개라고 했죠? 그럼 슬롯이 12개인데 그냥 슬롯 하지 않고 저는 2층권으로 슬롯을 할 거야. 그럼 이 전기자 표면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롯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롯이 있다고. 이렇게요.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슬롯이 있겠죠? 3개씩. 여기도 이렇게 슬롯이 몇 개씩 있겠어요? 3개씩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근데 몇 층권으로 한다고? 2층권. 그러면 꼭 기억하십시오. 몇 층권으로 한다? 2층권이야. 어려운 거 없어. 2층권이야. 그럼 2층권이니까 얘를 반다 쪼개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2층권으로 우리가 돼 있다 가져갑시다. 그럼 제가 권선을 감아볼 거야. 한번 감아볼까? 권선을요. 일단 얘를 먼저 여기 위쪽에다가 먼저 도체를 집어넣을 거야. 알겠죠? 그럼 도체를 집어넣으면 얘가 이렇게 가서 얘가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 아래쪽으로 올 거야. 그럼 아래쪽으로 오죠? 그럼 그때 얘가 어디로 갈 거야? 1번으로 오겠죠. 그럼 다시 1번으로 와서 얘가 다시 어디로 가? 여기 위쪽으로 가서 들어갈 거야. 다시 얘가 이렇게 가서 아래쪽으로 올 거야. 다시 얘가 어디로 가요? 2번으로 오죠. 그래서 다시 와서 이렇게 와서 중권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한 칸씩 밀려 들어간다고. 그럼 여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 중권이란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P가 사극이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게 이 중권의 특징을 보면은 극이 4잖아요? 그러면 극이 4인 게 여러 가지가 있다. 일단 여기서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중요한 거 하나.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일단 극이 4개면 우리가 중성측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그럼 중성측은 현재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야. 얘도 이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을 거야. 그러면 현재 항상 중성측에 설치한 거에 뭐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 브러쉬. 중성측에 브러쉬 설치하니까 그럼 현재 중성측 쪽에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뭐가 설치가 돼야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브러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드시 설치가 되어 있을 거야. 맞습니까? 그럼 만약 여기가 플러스로 한다면 여기는 마이너스로 할 것이고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브러쉬의 개수 B도 우리가 몇 개라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 4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포인트가 뭐냐? 일단 이 브러쉬끼들이 우리가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 브러쉬가 숫자가 지금 몇 개로 연결되어 있죠? 브러쉬는 1번과 4번과 7번과 10번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제가 브러쉬끼리만 따로 이렇게 빼볼게요. 봅시다. 이게 1번 브러쉬라고 보자. 1번. 자, 그 다음에 요게 7번 브러쉬라고 보자. 7번 브러쉬. 자,
자, 그 다음에 또, 자, 요게 우리가 몇 번이다? 4번 브러쉬라고 보자. 그냥 브러쉬만 잘 따온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지막으로, 자, 여기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10번 브러쉬라고 보자. 자, 그러면 아까 요 1번 브러쉬에서 몇 번으로 갔죠? 4번으로 갔죠? 그럼 1번 브러쉬에서 몇 번으로 가면 된가? 4번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럼 1번에서 분명히 4번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야. 맞죠? 자, 그 다음에 요 4번 브러쉬에서 몇 번으로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들? 7번 브러쉬 연결되어 있겠죠? 그럼 4번에서 몇 번 연결되죠, 여러분들? 7번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야. 맞습니까? 그럼 또 7번에 더 연결될 거야, 여러분들? 10번 연결되어 있겠죠? 그럼 10번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에서 몇 번으로? 1번으로 연결되어 있을 거야. 그러면 10번에서 우리가 1번으로 연결되어 있대요, 이렇게. 그럼 현재 우리가 이 그림을 딱 보면 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재 1번에서 4번, 4번에서 7번, 7번에서 10번, 마지막 10번에서 1번이죠. 지금 이 딱 그 회로를 보면 하나의 폐회로가 그려져 있네요. 그럼 이 그림 자체가 또 뭐로도 되어 있죠? 아까 방금 배웠던 요거 있었죠, 여러분들? 무슨 거니까? 폐로권이야. 그리고 전기자 표면을 보시게 되면 그 전기자 표면에는 몇 층권으로 감겨져 있죠, 여러분들? 2층권으로 감겨져 있을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그리고 현재 지금 누가 봐도 전기자 표면에만 감겨져 있으니까 이렇게 감겨져 있는 것도 여러분들 고상권이야. 그리고 제가 아까 파도 먼저 중첩에 대해서 한 칸씩 물려간다고 했죠? 그걸 우리가 전부 다 뭐라고 했죠? 중권이라고 했을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겨져 있는 게 전부 다 여러분들 뭐다, 여러분들? 파권, 중권, 고상권, 패력권, 이측권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그럼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일단 이걸 간단히 그림 보시게 되면 현재 이 1번은 브러쉬가 플러스였어요. 이 플러스니까요. 그 다음에 7번도 브러쉬가 몇 번이었어요? 플러스였잖아요. 그 다음에 4번과 10번도 마이너스죠.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는 직류기는 단상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전선에 몇 가닥 나와야지? 2가닥 나와야 돼.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이렇게 연결이 돼서 얘가 이런 식으로 연결돼서 한 상이 나야 된다 소리야. 이해되셨죠? 그럼 얘도 뭐예요, 여러분들? 마이너스인가요? 그럼 얘도 똑같이 우리가 마이너스는 뭐죠, 여러분들? 마이너스끼리 연결을 이렇게 시켜줘서 여기에 한 상을 뺀 게 이제가 마이너스인 거죠. 그럼 실제로 본다면 여기는 전체 극성이 몇이죠? 플러스고 여기는 뭐죠, 여러분들? 마이너스 n 단상이야.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앞으로 우리가 중권은 반드시 이러한 회로수가 몇 개 나와? 4개가 나온다. 꼭 기억하셔요. 근데 지금 제가 팝권은 그림을 그려드릴 수 없으니까 팝권은 아까 이렇게 한 칸 가서 2번 나와서 3번 나와서 4번 나오고 다시 5번 가서 6번 나와서 7번 가서 계속 이어져 있어요. 근데 그 이어져 있는 회로가 2개로 이어져 있어. 병렬 회로가. 알겠죠? 얘는 지금 몇 개로 이어져 있죠, 여러분들? 4개로 이어졌잖아요. 그럼 팝권은 몇 개로 이어져 있다? 2개로 이어져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얘도 그림을 잠깐 그려보면 브러쉬를 그려볼까요? 그럼 얘도 굳이 표시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팝콘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해봤거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브러쉬로 따지면 여기가 1번, 7번, 여기가 4번, 10번인 거죠. 10번. 그래서 얘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연결되어 있고 그때 브러쉬는 이렇게 되어 있죠. 1번에서 4번으로 가 있다가 얘가 또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럼 얘는 병렬 요소가 몇 개로 되어 있는 거지? 2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이거를 일일이 그림을 그려줄 수 없으니까 그냥 얘를 회로를 변형을 시켜가지고 옆에다 따와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 한번 해봅시다. 자, 중권 그 다음에 마지막 파권이야. 자, 일단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여기 방금 그려드렸던 그림은 다 버려버리세요. 이제 이번에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병렬 회로가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편할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중권은 가장 포인트가 뭐냐? 아까 우리가 보시게 되면 극수가 사극이었죠. 이렇게 사극으로 끝나는 게 즉 숫자 4로 끝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숫자 4로 끝나는 게 극수가 몇 극이었죠? 4였죠. 근데 또 4로 끝나는 게 있다. 여기 보면 브러쉬 몇 개야? 하나, 둘, 셋, 4개죠? 브러쉬도 4개야. 근데 회로도 보니까 회로도 몇 개죠?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그러니까 회로도 몇 개인 거죠? 4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이 A라고 해, A. 우리가 앞으로 이 A를 뭐라고 하냐면 병렬 회로수라고 한다. 이제 이 병렬 회로수의 의미를 알겠죠? 병렬 회로수의 의미. 알겠죠? 자, 그리고 얘도 팝콘도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병렬 회로수 A라는 게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 팝콘과 중권의 병렬 회로수를 비교한다면 팝콘과 중권의 병렬 회로수를 비교한다면 무조건 중권은요 반드시 누구랑 똑같아? P랑 똑같아. P가 앞으로 뭐라 부른다 여러분들? 극수. 아까 이거 하나, 둘, 셋, 4개가 병렬 회로라며요. 그럼 극수가 몇 개가 되는 거죠? 4개가 돼. 근데 또 4개가 있는 게 누가 있다고 했죠? 브러쉬도 몇 개라고 했죠? 4개라고 했죠. 그러니까 반드시 브러쉬도 몇 개야? B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 두 번째야. 팝콘입니다. 요 팝콘도 비교해보면 팝콘은 병렬에서 무조건 몇 개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몇 개죠?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팝콘은 병렬 횟수가 무조건 몇 개라는 소리야? 숫자 2라는 소리죠. 그러면 얘는 무조건 병렬 횟수가 2라는 소리야. 2.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병렬 횟수는 무조건 팝콘에서는 무조건 몇이다 여러분들? 2야. 그리고 얘는 단상이니까 무조건 브러쉬 숫자도 무조건 몇이라는 소리야? 2라는 소리야. 알겠죠? 요거 좀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다시 빨간색 적을게. 얘는 무조건 숫자 몇이다 여러분들? 2야. 2. 알겠죠? 꼭 공부하실 때 크게 내면서 따라 읽어요. 2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지워볼게요. 자, 봅시다. 우리가 아까 중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럼 회로가 4개로 구성되어 있었겠죠? 아까 병렬에서 몇 개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4개라고 했잖아요. 자, 들이 말씀 있어. 자, 이렇게. 자, 아까 그림을 이렇게 그림으로 바꿔도 되는 거죠? 병렬 회로수가 4개니까. 자,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2개 빼있고, 얘가 이런 식으로 2개 빼있다 가정하자고. 그럼 팝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병렬 회로수 몇 개라고 했죠? 2개라고 했잖아요. 그럼 팝콘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쉽게 사극 도체수가 120개래요. 그럼 사극이니까 도체수가 120이죠. 그러면 하나의 회로에는 기전력이 몇 볼트씩 나온가? 30볼트씩. 맞죠? 여기는 몇 볼트 나와? 30. 여기는요? 30. 여기는요? 30 나오잖아요. 그럼 얘는요? 몇 볼트? 60. 얘는 몇 나오죠? 60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만약에 지금 극이 2극일 때는 둘 다 전압이 똑같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근데 극이 4극이래요. 4극. 그러면 4극이면 지금 30볼트씩 4개죠. 근데 팝콘은 60볼트씩 2개죠? 그럼 이 2개 차이가 몇 배 차이 나는가? 2배 차이 나잖아요. 그럼 4극일 때는 중권은 팝콘에 비해 몇 배인가요, 여러분들? 2배인 거죠. 맞죠? 그럼 이렇게 해볼까? 6극은요? 6극은 몇이라는 소리죠? 그럼 20볼트씩 몇 개라는 소리야? 6개잖아요. 그럼 얘는 몇 배죠? 3배잖아요. 3배. 그럼 2극은 3배라는 소리죠? 그럼 8극은요? 8극은 15볼트씩 8개니까요. 그럼 얘는 몇 배라는 소리야? 4배죠.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지금 팝콘은 중고보다 계속 전압이 높죠? 몇 만큼 높은가? 대략 2배만큼 계속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현재 여기에 걸린 전압 2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에 걸린 전압을 우리가 2라고 한다면 요 2는 반드시 뭐만큼요? P분의 몇만큼요? 2배만큼 커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 중권과 팝콘에서 가장 비교되는 개념 첫 번째입니다. 얘는 반드시 팝콘은 전압이 높아 낮아? 무조건 얘는 전압이 높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무슨 전압이 여러분들? 고전압이야. 그러면 또 얘는 회로가 몇 개죠? 4개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I 흘렀다 가정합시다. 여기도 I 흘렀다 가정합시다. 여기도 I고 여기도 I야. 그럼 결과적으로 본다면 여기는 몇이 나와야 되지? 4I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I야. 여기도 I랍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올 때 몇 나와야 되죠? 2I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전류끼리 비교해보면 요 중권과 요 팝권은 전류가 누가 더 크죠? 당연히 중권이 더 크죠.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대전류야. 헷갈리면 안 돼. 중권은 대전류가 필요할 때 중권이야. 팝권 뭐가 필요할 때? 고전압이 필요할 때가 팝권이야. 그리고 하나 더. 자, 보세요. 지금 이 4I라는 녀석은, 요 4I라는 녀석은 우리가 앞으로 전기자 전류라고 해. 뭐란다, 여러분들? 전기자 전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잘 보실래요? 얘가 전기자 전류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전기자 전류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 쓰죠? IA라고 하거든. 근데 시험에서 뭘 물어보냐면 요거 물어봐요. 요 병렬 회로에 흐르는 요 I를 구해보세요 물어본다고.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병렬 회로의 I를 구하래요. 근데 우리는 전기자 전류 IA 나죠? 몇 I라고? 4I래요. 그럼 보세요. 우리가 I를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죠? 4I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럼 얘가 I가 돼야 돼요. 그럼 얘가 몇이 돼야 되는가?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4I라는 녀석은 우리가 뭐라고 했죠? 아까 전기자 전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뭐라 쓸 수 있는 거죠? IA라고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4는 아까 제가 4가 몇 개 있다고 했죠? 극수, 브러쉬, 병렬 횟수. 그러니까 요 I를 구하려면 병렬 회로에 흐르는 I를 구하려면 반드시 앞으로 전기자 전류 IA에다가 우리가 앞으로 병렬 회로수 A가 됐든 그다음 뭐가 됐든
극수, P가 됐든 여기다 대입하면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반대로 파악권은 어떻게 구할 수 있죠? 파악권은 I는 무조건 IA인데 아까 뭐라고 했죠? 이 병렬 회로수는 무조건 몇이라고 여러분들? 2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가 몇이 돼야 된다 소리야? 2가 돼야 된다 소리야. 그럼 오늘 마지막 하나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얘는 중권에서 나오는 건데 중권은 균합판이야. 자, 요 균합판인데 얘는 균은 균일하다야. 균일하다. 압은 전압입니다. 전압을 균일하게 해주는데 이 환은 뭐냐면 고리환자예요. 고리환자. 그래서 전압을 균일하게 해주는 고리 형태의 구리를 우리가 뭐라고 여러분들? 균합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험 문제에 제일 잘 나오거든. 그럼 이게 뭐냐면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봅시다.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할까? 이거 여기 있네요. 아까 제가 요 균합판이 뭐냐면 현재 똑같이 30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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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V를 얻었다 가정합시다. 그럼 이 균합판의 생성 조건은 사극이거든요, 여러분들. 사극 기준 이상일 때가 반드시 균합판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30V 이유가 뭐냐? 극단적으로 한번 가볼게. 여러분들 저는 했지만 요 계좌와 요 전기자에 비어있는 공간들 기억하시죠? 계좌와 전기자에 비어있는 공간들 기억하십니까? 요걸 우리가 뭐라 하죠? 공극이라고 해요. 공극.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공극이 존재하는데 공극은요 우리가 소형일 때랑 대형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공극은 소형일 때랑 대형일 때가 있는데 소형일 때는 우리가 공극이 3mm야, 3mm. 그리고 대형일 때는 6mm에서 우리가 8mm 정도 합니다. 그럼 일단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해볼까요? 여기에 공극이 4mm래요. 여기에도 공극이 4mm랍니다. 여기에도 공극이 4mm 한번 가정을 할게요. 근데 유독 요 S극에 있는 공극이 우리가 5mm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 5mm 쪽에 있는 이 건선 다발의 30V라는 전압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왜냐하면 자기 저항이 크기 때문에 전압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전압이 떨어지니까 얘가 29V로 더 한번 가정해볼까요? 그럼 한번 일로 와보세요, 이제. 자, 그럼 얘가 30V죠? 얘 30이죠? 30이죠? 그럼 얘가 몇 V란 소리야? 공극이 커진 쪽이 29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여기까지 되셨는가요? 그럼 일단 부하가 없다는 가정하에 우리가 발전기를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당연히 30V와 29V에 뭐가 발생하지? 전이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요 29V 쪽으로 전부 다 뭐가 흐르기 마련이죠? 순환 전류가 흐르기 마련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환 전류 흐르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저항이 만나게 되면 열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게 되면 손실이 일어나고 손실이 발생하면 온도도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전기에 무리가 가고 위험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게 여기 보십시오. 순환 전류 흐르지 않게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중성축에 연결된 거는 기전력이 안 나오니까 여기에 등전이 쪽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기 저항이 가장 적은 구리박대를 원형으로 삽입을 해요. 이해되셨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까? 우리가 전기자 이렇게 있으면 아까 우리가 브러쉬 이렇게 있다고 했죠? 브러쉬. 그 다음에 전기적 중소시 있다고 하자 한다면 이렇게 등전이가 되는 지점에서 이런 식으로 구리를 하나씩 빼요. 이렇게요. 그리고 전기 저항이 가장 적은 코일을 이렇게 원형으로 고리 형태로 만들어서 여기에 순환 전류를 흐르게끔 만들어준다 이거죠. 요걸 우리가 뭐라 한다 여러분들? 균합환이라고 해.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요 균합환은 반드시 중권에만 존재한다고 했죠. 근데 그 중권에 존재하는 이유가 얘는 극이 4극 이상이니까 그래. 근데 파악권은 무조건 몇 극이죠? 2잖아요. 2. 우리가 극에 따라 없이 무조건 병렬의 수가 2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실제로 권선을 감아본 사람은 압니다. 감아보면은 우리가 자극 밑에만 우리가 권선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극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즉 자속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중권 같은 경우는 실제로 감아보잖아요. 그럼 워낙 병렬 회로수가 극에 따라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속을 우리가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극과 자속 영향이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있는 균합판을 설치해야 되고 얘는 설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기자 건설법은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이렇게 고상권, 패러권 2층권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은 중권과 파권을 더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건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다 접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위에 있는 이 표 있죠. 요것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전기자 권선법 직육에서는 틀릴 일이 없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서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